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 그리고 저기 길가에 있는 생명 없는 돌멩이, 이 둘을 만드는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두 세계를 만드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 진짜 놀라운 설계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딱 보기에는 정말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있잖아요. 모든 미스터리의 해답은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데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이 둘이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성분부터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그러니까 지각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보세요. 진짜 놀랍지 않나요? 지각의 거의 절반, 46.6%가 산소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27.7%를 차지하는 규소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구 땅덩어리는 이 산소랑 규소, 이 두 가지가 거의 다 만들어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셈이에요. 좋아요. 땅은 그렇다 치고 그럼 우리는요? 우리 사람은 어떨까요? 와, 이것도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몸을 이루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것도 바로 산소예요. 65%나 되네요. 물론 땅에 있던 규소 자리에는 우리 몸에선 탄소가 딱 들어와 있죠. 이게 생명의 핵심이긴 한데 그래도 이 두 세계 모두에서 산소가 압도적인 1등이라는 거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정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소는 다른 원소들이랑 정말 잘 붙거든요. 그래서 온갖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재료는 알았어요. 산소, 규소, 탄소. 근데 이 재료들을 가지고 대체 어떤 규칙으로 조립을 해야 지구가 만들어질까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첫 번째 사건 파일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지구의 조립 블록입니다. 와, 이거 진짜 충격적인 숫자인데요. 92%. 이게 뭐냐면요. 지구 지각을 이루는 광물의 무려 92%가 딱 한 종류, 그러니까 규산염 광물이라는 한 계열에 속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길에서 보는 거의 모든 돌, 흙, 바위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다 한 집안 식구라는 거죠. 정말 놀랍죠? 그렇다면 이 규산염 광물이라는 거대한 가족을 만드는 딱 하나의 기본 레고 블록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규산염 삼연체라고 부르는 건데요. 가운데 규소 하나에 산소 4개가 딱 달라붙은 이런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모양의 레고 블록 하나만 가지고도 성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자연도 똑같아요.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구조 딱 하나로 우리가 보는 지질학적 세계의 거의 모든 걸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다 똑같은 규산염 삼연체라는 블록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세상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돌이랑 광물이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블록을 쌓는 조립 방식, 즉 연결하는 방법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복잡성이 점점 더해지는 방식인데요. 보세요. 똑같은 기본 블록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혼자 뚝 떨어져 있을 때랑 한 줄로 쭉 이었을 때, 이걸 또 두 줄로 엮었을 때, 더 나아가서 종이처럼 넓은 판으로 만들고 마지막엔 아예 3차원 그물처럼 빽빽하게 엮어버리면 이게 다 다른 광물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조립 방식이 광물의 실제 성질을 그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기 연결이 제일 단순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감람석 같은 건 쉽게 부서지고 풍화에 약해요. 하지만 반대로 모든 산소를 공유하면서 3차원으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저 석영은요, 엄청나게 단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변에서 보는 반짝이는 모래알들이 바로 이 석영이거든요. 오랫동안 파도에 씻겨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구조가 곧 운명을 결정하는 셈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구, 즉 무생물의 세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을 180도 확 틀어볼게요. 이번엔 우리 몸 안 살아 숨쉬는 생명의 세계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이곳에서도 방금 봤던 것과 비슷한 조립블록 원리가 똑같이 작동하고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생명 현상도 똑같아요. 핵심적인 두 종류의 레고 블록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우리 몸을 만드는 단백질의 재료, 아미노산이고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설계도,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생명의 기본 블록인 거죠. 먼저 아미노산부터 볼게요. 우리 몸에는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어요.
알파벳이 26개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수많은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것처럼 이 20가지밖에 안 되는 기본 블록들을 어떤 순서로 또 얼마나 많이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효율적이죠? 다음은 뉴클레오타이드. 이건 뭐 그냥 중요한 블록이 아니라 생명의 설계도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블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단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거대한 유전 정보의 사슬, 바로 우리가 아는 DNA를 만드는 거고요. 자, 좋습니다. 생명의 기본 블록 2가지도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진짜 마법이 일어나는 순간을 보러 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암석에서 봤던 것과 똑같이 이 블록들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어때요? 아까 봤던 규산염 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정말 비슷하지 않나요? 아미노산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쭉 연결돼서 긴 사슬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사슬이 막 접히고 구부러지면서 고유한 3차원 모양을 만들거든요. 바로 이 최종적인 모양이 그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할지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생명에서도 순서와 구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유전 정보를 다루는 핵산도 똑같아요. 기본 블록인 뉴클레오타이드의 아주 작은 부분, 예를 들어 당 종류나 염기 하나가 살짝 바뀌고 또 구조가 두 줄이 꼬인 이중나선이냐 아니면 외로운 한 줄이냐, 딱 이 차이로 어떤 녀석은 유전 정보를 평생 저장하는 DNA가 되고 다른 녀석은 그 정보를 잠깐 전달하는 RNA가 되는 거죠. 정말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능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놀랍죠? 자, 이제 2개의 사건 파일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에 그 미스터리를 해결할 시간이 왔네요. 돌멩이와 인간, 이 둘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생명이 없는 암석의 세계와 살아 숨쉬는 생명의 세계. 이 둘은 완전히 똑같은 근본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것. 그 원리란 바로 단순한 기본 블록을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연은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게 효율적인 건축가 같아요. 먼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본 블록 몇 종류를 진미해요.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몇 가지 규칙을 정하죠. 그걸로 끝입니다. 이 단순한 재료와 규칙만으로 무생물인 암석의 세계와 생물인 우리의 세계라는 이 어마어마하고 경이로운 건축물을 모두 지어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발견한 만물을 만드는 보편적인 설계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나 강력하고 우아한 조립 블럭의 원리가 생명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암석에서도 그리고 우리 생명체 안에서도 똑같이 발견됐잖아요. 그렇다면 혹시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 우주의 또 다른 무언가도 심지어는 우주 그 자체도 바로 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